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들어가며 오직 행동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누구나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때로는 행동 그 자체가 새로운 동기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시작은 자꾸 억지였을지 몰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오는데 의지가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의지를 만듭니다. 심리학을 창시한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 몸의 작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심장 두근거림과 같은 몸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장 무엇이 당신을 안주하게 하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원하면 배울 수 있다에서는 성공은 배경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개인의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생의 모멘텀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도전하게 되고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곧 삶의 크기와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과 배경을 탓하지 말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견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게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성장의 첫걸음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인홀트 리버의 기도문에 나왔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것과 일맥상통한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날씨, 타인의 말, 과거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신경 쓰다가는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 감정만 소모하게 되는데 내 생각, 내 행동, 내 선택, 지금 여기에서의 통제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이것은 변화와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불안은 밖에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성장은 내 안에 집중할 때 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비난을 멈추는 것인데 비난을 멈추는 순간 이 고리는 끊기게 됩니다. 어떻게 멈출까에 대해서 위에 말씀드렸던 이 책임을 묻는 질문으로 전환해서 내가 기여한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결론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비난을 멈추게 되면 평화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의 선택과 태도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컴포트 존은 안전하고 익숙하며 실패할 걱정도 도전의 스트레스도 없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 편안함이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세 가지 핵심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컴포트 존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라 라는 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빠른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빠름보다 깊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다면 예를 들어 매주 0.5%씩 성장할 수 있다면 3년 후에는 소득이 2배 정도 되게 되는데 복리효과의 마법이죠. 핵심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이것을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동기부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 이것 자체가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장, 좋은 루틴이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2장, 한 번의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진짜 동기부여,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 이것이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입니다. 아침이 삶을 바꾸는데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하는 반면에 삶에 쫓기는 사람들은 7시 이후에 겨우 기상하거나 출근 시간에 맞춰 겨우 기상하게 되고 아침을 어떻게든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아 개념을 재정립하라 라는 장에서는 이 자아 개념이 자아 이상, 자아상, 자존감으로 나눠져 있고 진짜 성공은 내면의 기쁨인데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은 말의 힘으로 나를 좋아하는 말을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아 탄력성, 그릿이라고 말하는 이 자아 탄력성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인데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10배 더 많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어쩌다 성공,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좋은 하루가 저절로 오지 않듯이 성공도 매일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기부여에 대한 두 가지 착각으로는 긍정적 상황에서만 동기부여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기는 한번 물 붙으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반복적 동기가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컴포트존에 갇히게 됨으로써 성장이 멈추고 일상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로는 시각화를 필수적으로 하고 목표가 연결되어야 하며 욕망은 출발선 뿐이고 욕망은 목적지 정확인데 실행이 없으면 엔진 없는 배와 같다.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움직여야 도착하게 된다. 실행을 하라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삼기보다는 작은 단계로 나눠서 계속 쪼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의 이득은 실천 가능성이 상승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 감각, 즉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되는 그런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핵심 요약으로는 시각화, 행동, 목표 연결, 작은 실천, 끝까지 추진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을 그 중간에 포기하는 당신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자주 간과되는 성공 메커니즘으로 모멘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모멘텀은 가속도와 벡터로 나눌 수 있고 성공도 물리 법칙처럼 한번 탄력이 붙으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 모멘텀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장애물, 외부 변수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성공을 가속화하는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낡은 믿음을 버려야 인생의 X를 밟는다. 잘못된 믿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것은 무형의 족쇄로 믿음을 바꾸게 되면 인생의 X를 밟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계속 질주가 가능하다. 때로 행동이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적 믿음 탈출법은 이 책에서 계속 꾸준히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전환시키고 행동하라. 혹시 반대라면 그 부정적 믿음에 맞서는 첫걸음은 반대로 생각해보고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자기 중종적 예언이 되어서 이 생각이 전환 후에는 조금이 작은 것이라도 바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메커니즘은 믿음, 기대, 태도, 행동, 결과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게 되는데 act as if 법칙은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각화하고도 관련되어 있겠죠.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이 시각화된 이미지가 행동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자기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나는 법은 거절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거절을 견디지 못해서인데
대부분 이것을 거절을 미리 예측해서 거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직접 나서서 말해보고 이것의 횟수를 굉장히 많은 횟수를 무료 강연을 하게 하는 식으로 늘리게 되면 이것 자체가 유료 강연 실력을 만들게 된다는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목적지를 정해야 출발할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적고 기한을 정하고 할 일 목록, 체크리스트 세분화해서 쪼개서 만들고 단 한 걸음만이라도 매일 작게라도 실천하라.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문장은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개인적, 나로 시작하는 개인적인 목표여야 되고 두 번째가 현재 시제, 지금 당장 실행 중인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고 세 번째가 긍정적, 부정어가 없이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 위기를 견디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배우나 운동선수 이 부분을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기업가를 위기를 견디는 사람의 예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늘 바빠서 공백기가 없고 계속해서 목표할 일이 존재하며 다음 기회만 보기 때문에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에 의존할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핵심은 바쁘게 목표를 쫓는 삶이 최고의 심리 방어 기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책을 가까이 하고 잠재의식의 노트를 쓰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질문하고 기록하고 오디오북을 듣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 빠르게 시도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라 라는 장에서는 행동, 실패, 수용, 성장의 순환이 되는데 이 무엇인가를 행하라 실행력에 관한 부분에서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봐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은 많을수록 좋다. 실행이 곧 해답이다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실 안주, 무기력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대나무처럼 유연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대나무에 빗대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기술인데요. 헝가리 출신 기업가 앤디 그로프의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세스를 전부 세밀하게 쪼개서 목록화하고 그리고 그 중에 30%는 과감히 줄이고 남은 70%에서 또 그것들을 목록화해서 그 중에서 또 30%를 과감히 줄이는 이러한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를테면 스티븐 잡스가 다시 애플에 복귀되었을 때 당시 애플이 판매하는 제품군이 108개 정도 되었는데 줄여서 4가지 정도만 남기고 그것에 집중하였더니 결국엔 애플이 적자를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장 나 자신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라 라는 장에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사고 전에 응급처치를 배워야 하듯 멘탈 회복력, 그릿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법은 간단한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마법의 문장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의 긍정 확인 훈련에서는 자기 조건화를 이성화시키고 시각화시키고 언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질문하라 라는 장에서는 행동 자체가 걱정을 몰아내기 때문에 실행력이 중요하고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하고 성공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마치 부자의 그릇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리 준비되어야 성공이라는 기회를 담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르침이 최고의 학습이므로 오히려 남에게 설명할 때 더 깊이 배우게 된다 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긍정 확언의 힘에서는 자아이상, 자아상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긍정 학원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장 멀리 보아야 멀리 간다 라는 장에서는 마시멜로 실험과 만족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시멜로 실험에서 실패하는 군이 있을까?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없으면 만족 지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시야가 부족하게 되면 만족 지연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즉각적인 보상보다 계획적인 보상이 답이고, 이것을 위해서 업무를 잘게 쪼개고 작은 목표마다 보상을 설정하고 하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 목표가 없을 때 생기는 이해의 장에서는 생산성을 2배 올리는 초간단 기술,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과 반복되긴 하지만 인상 깊었는데요. 업무를 A와 B로 분류해서 A 업무는 목표에 직결되는 핵심 일만, B 업무는 목표와 무관한 일,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하루 종일 A 업무에 집중하고 B 업무는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중하고 덜어내는, 앞서 말씀드린 저자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일 성실하지 않으면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은 매일 집중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일 아침 90분 집중을 두 차례 하는 것이 몰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4분면 시간관리법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요. 어떤 과업을 중요도와 긴급도로 나누었을 때 1사분면과 2사분면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약간 변형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배분 습관이라고 합니다. 8장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실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면접의 필수 질문은 실패의 경험이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서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의 법칙에서는 초기 사업가일수록 어떤 계획이든 비용은 2배, 시간은 3배 걸린다. 계획보다. 이것을 디폴트 값으로 놓고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은 없다. 피터 드러커의 조언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은 최소 4번 이상, 최근에는 16번, 20번 이상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때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진짜 성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실패하면 할수록 빠르게 성공하게 되는데, 성공보다 실패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실패 자체를 게임으로 만든 어떤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절명의 순간에 필요한 태도로는 침착을 유지하고 질문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책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 시에도 인생을 길기 때문에 평판을 지키고 평판은 자산이고 관계는 재기의 발판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3%에 불과한 확률, Crisis Anticipation 이라고 해서 위기 예측 능력인데, 실패할 수 있는 3%의 확률에도 대비하고 막연한 걱정을 금지하고 이미 해결한 것처럼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실패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두려움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장 성장을 이끄는 리더에서는 탁월한 기업이 하는 동기부여에서 성과, 목표, 보상의 3박자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퇴사를 막는 방법에서 하나의 팀, 하나의 가치가 핵심으로 핵심 가치를 명확하고 역할을 명확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게 되면 이러한 퇴사를 하나의 팀, 하나의 가치가 핵심이 되는 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리더는 팀원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리더는 자비로운 독재자형 리더가 성공하게 되는데 명확한 방향, 그 다음에 마감일이 바탕이 되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데 정확한 목표, 마감일을 설정해주고 목표는 제시하지만 압박은 하지 않고 응원을 하는 반복적으로 핵심 업무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성장과 신뢰를 통해서 구성원은 자율성 속에서 모익과 성과를 이끌어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성공을 자동화하는 루틴의 힘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충분히 숙면하라, 아침에는 운동하라, 책으로 명상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라, 건강한 식습관을 들여라, 주변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라 라는 여러가지 팁들을 전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멈춤 없이 성장할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조언으로 내가 변해야 삶이 변하고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일 뿐 실패는 과거에 두고 시선은 미래로 하며 무엇이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은 무한하고 가능성도 무한하다. 배우는 자가 결국 이긴다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원페이지 북을 마칩니다.